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패션입니다. 네, 혹시 이 브랜드 아시나요? 에센셜이라고 크게 써있는 스웨셔츠나 후디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에센셜을 떼어내면 20만원짜리 후드가 80만원이 됩니다. 메이저리그 선수의 아들로 태어나 스웨트 셋업으로 글로벌을 강타한 독특한 이력의 창업자가 주인공인 이 브랜드, 바로 피오브갓에 대해 영하게 한번 알아보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 바로 피오브갓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분명 뭔가 일명 추리닝 같은데 되게 고급스럽지 않나요? 럭셔리한 무드의 코트에 후드티, 트레이닝복 셋업을 매치했는데 너무 잘 어울린단 말이죠. 바로 이런 럭셔리한 무드가 스트릿 패션의 대표적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910년에 창립된 이탈리아 최고급 수트 브랜드인 제냐와도 협업을 할 수 있는 이유겠죠. 이건 뭐 심지어 잘 어울려. 피오브갓을 창립한 제리 로렌조는 197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리 마누엘은 메이저리그 선수이자 코치로 활동했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로렌조는 스포츠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로렌조는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구를 좀 일찍 접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야구 자체보다는 야구 선수가 입은 옷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제리 로렌조는 특이하게 플로리다 농업기계대학교인 A&M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요. 이후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받습니다. 이때 경영대학원을 다니면서 패션 브랜드인 디젤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요. 이제 패션으로 가는 건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제리 로렌조는 디젤의 의류 창고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았기에 창고에서도 핏이나 원단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고 하고요. 이후 매장직으로 진출해서 탁월한 코디 능력으로 손님들 코디를 엄청 잘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는 직원이 됐다고 합니다. 졸업 후 그는 LA에서 야구 매니지먼트와 마케팅 일을 하게 됩니다. 대체 옷은 언제 만들게 되는 거야 싶으시겠지만 제리 로렌조의 이런 경험들은 훗날 그가 만들게 되는 옷들에 많은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리 로렌조의 다음 직업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아직도 옷을 만들기 전 직업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 매니지먼트 일을 그만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JL 나이츠라는 이름으로 파티 프로모션을 시작했어요. 소위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이트클럽 같은 거죠. 네, 좋은 노래가 있고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런 파티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나중에는 버지라블러 같은 유명 인사들도 찾아오는 파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파티로 어느 정도 돈도 벌고 했지만 여전히 패션에 대한 그 열망은 식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시기에 자녀가 생기면서 나이트클럽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들고 싶은 옷을 만드는 게 더 좋은 아빠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 35살의 나이에 준비를 시작해서 2013년 드디어 피오브갓을 론칭하게 됩니다. 조금 늦은 나이 같지 않나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2013년 컬렉션 1이라는 이름으로 첫 컬렉션을 발표하는데요. 사이드에 지퍼가 들어간 후드티와 체크 셔츠 등이 메인 아이템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버사이즈 실루엣과 레이어드 스타일이 돋보였고요. 특히 고급스러운 원단을 사용한 정교한 테일러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컬렉션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칸예 웨스트였습니다. 가수이지만 패션 디자이너이기도 한 그는 피오브갓의 티셔츠에 매료됐고 제리 로렌조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제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인지도를 쌓아가던 피오브갓은 2013년 시즌 두 번째 컬렉션과 이듬해 2014년 9월 세 번째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인기 있는 미국의 소매 체인점인 팍선과의 협업을 진행했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고급 백화점에서 팔던 이 브랜드가 팍선이라는 소매 체인점에서 팔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옷이 더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제리의 의도가 있었고요. 이 의도는 딱 적중해서 대중들에게 피오브갓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유명해진 시기는 아마 2018년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에센셜 라인의 탄생이죠.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옷을 입기 원했던 제리 로렌조는 피오브갓 에센셜 라인을 런칭을 했고요. 브랜드 고유의 핏과 원단감을 살리지만 가격은 확 낮춘 일상용 스트릿웨어를 만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에센셜만 빼면 바로 80만 원이 되는 마법.
네, 제리 로렌조는 평소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물로 유명한데요. 브랜드명인 Fear of God은 성경구절 잠언 1장 7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리는 패션을 통해 자신이 가진 영적 가치관을 표현하고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에서 신성한 의미와 정신적인 깊이를 느끼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어요. 물론 의류 디자인 자체에서 기독교적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컬렉션에서도 종종 성경적 모티브나 십자가 문양 등 종교적 상징을 섬세하게 담아냈고요. 자신만의 종교적 철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입으면 간지날 것 같긴 해요. 피어 오브 갓이 패션계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럭셔리한 편안함입니다. 길거리에서 입을 수 있는 오버사이즈 핏인데 소재는 최고급을 사용하는 거죠. 피어 갓의 시그니처 드롭 숄더 디자인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처럼 어깨 라인이 많이 내려가 있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축 처진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게 의도적인 겁니다. 여기에 헤비웨이트 프렌치 테리 코튼이나 최고급 일본 셀비지 데님, 이탈리안 울 같은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해서 일반 스트리트 브랜드와는 차원이 다른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컬러도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어떤 화려한 컬러나 프린트 대신 샌드, 토프, 그레이, 네이비, 블랙 같은 뉴트럴 톤만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트렌드에 상관없이 굉장히 오래 입을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비밀 무기는 바로 레이어링 철학입니다. 모든 아이템이 함께 입었을 때 완벽한 비율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옆 지퍼가 달린 티셔츠, 길게 늘어진 언더셔츠, 딱 맞는 길이의 후디, 이런 디테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피어 오브 갓만의 독특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피어 오브 갓은 고품질의 원단과 정교한 테일러링을 통해 독특한 미학을 구현해서 단순한 스트릿 브랜드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피어 오브 갓이 폭발적으로 유명해진 데는 수많은 셀럽들의 역할이 좀 컸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셀럽들이 돈을 받거나 협찬을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좋아서 입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시작은 저스틴 비버였어요. 저스틴 비버의 퍼포즈 투어라는 콘서트에서 피어 오브 갓 커스텀 의상을 입으면서 전 세계 팬들에게 브랜드를 알렸죠. 이후 캔드릭 라마, 트래비스 스캇, 칸예 웨스트 같은 힙합 아티스트들도 피어 오브 갓을 즐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건 스포츠 스타들도 이 브랜드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건데요. NBA 르브론 제임스나 러셀 웨스트브룩 같은 스타들도 경기장에 입장할 때 자주 피어 오브 갓을 입고 나타나곤 합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흑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또 흑인들이 입었을 때 그 감성이 또 더 풍부해지는 것 같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K-팝 스타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죠. BTS 멤버들이나 이민호 같은 배우들도 사적인 자리는 불구하고 공항 패션으로 자주 피어 오브 갓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피어 오브 갓의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피어 오브 갓은 나이키와 협업하면서 스니커즈와 의류 컬렉션을 출시했어요. 특히 에어 피어 오브 갓 1 스니커즈는 농구화 디자인에 스트리트웨어 감성을 더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죠. 네, 2020년 피어 오브 갓은 이탈리아 럭셔리 남성 패션 브랜드 제냐와 협업해서 피어 오브 갓 콜라보 제냐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냐는 이탈리아의 100년이 넘는 수트 브랜드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보면 하드영에 이런 대사가 있죠. 난 오빠가 정장보다 현장복 입었을 때가 더 좋더라. 뭔가 더 야해. 제냐 베르사체 방금 다 망했네. 네, 이 대사처럼 여러분 아마 베르사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냐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제냐는 1910년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아주 클래식한 수트로 유명하고요. 게다가 이들의 모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원단을 만들겠다입니다. 그만큼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거죠. 스트릿 브랜드와 이런 하이엔드 수트 브랜드가 어떻게 협업이 가능할까 했지만 피어 오브 갓의 역대 협업 중 가장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피어 오브 갓은 화려함보다는 정교한 테일러링이나 고급 원단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냐의 클래식한 형태와 피어 갓만의 독특한 핏이 합쳐져서 격식을 갖추면서도 스트릿한 감성을 잃지 않는 독특한 옷의 완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2023년 피어 오브 갓은 아디다스와 협업해서 피어 오브 갓 애슬레틱스 컬렉션을 선보였고요. 스트릿웨어 브랜드인 유니온과 협업해서 이터널 컬렉션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NBA와 협업한 에센셜 라인으로 농구 팬들을 굉장히 자극하기도 했고요. 네, 피어 오브 갓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었죠. 그 인기에 힘입어서 2023년 7월에 현대무역센터에 임시 매장을 오픈했다가 2023년 11월, 바로 작년이죠. 더현대 서울에 정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저도 이 옷을 거기서 구매했어요. 네, 물론 피어 오브 갓을 구매하고 싶었지만 자연스럽게 에센셜 라인으로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한국 이렇게 두 곳에만 매장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까지 피어 오브 갓의 탄생과 성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리 로렌조의 이야기는 패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어떤 대형 투자가 없어도 그저 자신만의 확고한 비전과 감각이 있다면 패션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말처럼 10년 후에도 계속 멋있는 옷이 나오고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 패션이었습니다.